성폭력의 개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또 나아지고 있지만 성범죄만큼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성의식이 아직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우선 성폭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직업 등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하는 등 각종 성폭력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행의 한 사례로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다니던 A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옛 직장 상사와 3년째 법정 다툼 중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인턴십 과정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때부터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입사 후 한 달도 안 돼 화장실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됐고 그 뒤에는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사측은 사실관계 확인 후 없던 일로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갖은 압박과 회유에 A씨는 결국 회사를 나와야만 했고 새로운 삶을 찾아야 했지만 재취업은 꿈도 못 꾸는 상태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신상 정보가 유출된 탓에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A씨를 성폭행한 직장 상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한 사례입니다. 당진 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를 중퇴한 B 모양은 친분 관계가 있었던 Y군 등 3명의 남성들과 공모, 여중생 A양을 꿰어내 7월 초부터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조건 만남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인 남성과 모텔, 자동차 등에서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성관계가 끝난 후 공모한 3명의 남성들이 성매수자에게 접근해 여중생 A양이 동생이고 미성년자라며 협박해 순금 목걸이 등 금품을 갈취해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의붓아버지 B씨는 당시 만 8살인 A양과 다른 사람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B씨는 A양을 성적으로 학대하면서 A양에게 비밀이 알려지면 A양과 A양의 엄마가 죽거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어리고 약한 데다가 보호자가 곧 가해자이기도 한 사건입니다. 8살 아이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강간범이 아닌 추행으로 감형을 받았으며 성폭행은 무죄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성폭력 피해의 85%는 아는 사람, 지위나 위계 등을 무기 삼을 수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성폭력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 행위도 포함입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 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관점이 기준이 됩니다. 즉, 강간, 성추행, 성희롱은 모두 성폭력의 범주 안에 속하며 이에 대한 구분은 법제도 안에서의 차이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강간과 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성희롱은 행위자 징계, 사업장 권고로 처벌, 그리고 민사소송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성폭력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평생 성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성폭력 피해율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과 남성을 각각 보면 신체적 성폭행은 그 외 음란 전화 등으로 인한 피해는 성기 노출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의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성희롱이 170건, 성폭력은 234건, 그리고 2차 피해의 경우 14건, 기타 10건이며 익명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1342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은 그 피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생존 권리를 침해하여 결국은 42.2%는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을 지속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유가 되며 성희롱 피해자의 신고자 중 42.4%가 퇴사를 하고 근로조건 상담의 퇴사자는 38.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또한 혼란, 우울, 분노, 죄책감, 수치심, 자기 파괴, 자살 충동 등에 의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도움이 주어진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95.5%, 남성이 4.5%를 차지하며 성희롱은 여성이 92.1%, 그리고 남성이 5.8%로 남성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성폭력의 피해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과 무게를 인식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범죄자의 처벌과 형량에 대한 변화와 성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인격과 자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은 결국 성폭력의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과 성희롱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폭력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